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도 같이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시나요? 자,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방송을 통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신가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연락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23일 목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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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뭐 연휴에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더 피곤한 날이 될 수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내일부터 대체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어가는데요.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시장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수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일부 줄이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우한 폐령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와 2차 전지주 강세 보이고 있고 통신 장비주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한,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이 세 가지 업종이 가장 강세인데 일단 우한 관련돼서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악재다, 뭐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보스 포럼으로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 미국 내에서 더 이상 폐렴의 확산이 없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한 폐렴도
조금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한해서만 있었지 추가적인 확산이 없고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센터가 아주 훌륭하다, 아주 전문적으로 이 해결을 잘했다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좀 우한 관련된 이 폐렴, 이제 시장의 좀 악재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립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다보스 포럼에 가 있으면서 이제 다른 불확실성 하나 만들긴 했는데 그 중국과 이제 무역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음에 무역 협상은 EU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유럽 증시도 조금 하락을 하게 되고 미국 증시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이제 시발점이 되었는데 일단 내용은 자동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시장이 뭐 현대차가 아침에 뭐 좋은 이제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그 유럽과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긴다라는 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반사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개적으로 테슬라가 어제 좀 급등을 했습니다. 4% 넘게 올라와서 오늘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그에 따른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그 이후에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뭐 미국 증시에서도 상황은 없었는데 갑자기 좀 하락을 급하게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에 그다음에 중국의 폐렴 환자가 5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네.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 있는 미국 증시도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ETF까지 전부 다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 받아서 아침에 이제 하락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대만이든 이제 내일부터 휴장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 연휴에 대비한 차익 매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연휴 때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연휴가 4일이나 있지 않습니까? 4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폐렴이 심각해질지, 또 폐렴이 갑자기 다 끝날지,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길지, 또 유럽에 가 있는 유럽에서 다보스 포럼에 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뭐 사건을 만들지 아무것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팔고 보자는 심리, 이런 심리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연휴 전에는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에는 조금 피하고 오늘은 수익 난 것들은 일부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증시가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매물을 조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럴 때 좀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는 그러면 우한 때문에 뭐 매도하기 싫다, 또 종목이 지금 매도할 상황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일반 종목들이 있고 거기에 우한 관련주까지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위험 관리 수단까지 되기 때문에 차익 매물, 그러니까 매도할 물량이 없다 그러면은 우한 관련주를 조금 테마주를 조금 편입을 시켜가지고 이런 위험 관리를 좀 해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같은 장은 조정이 있을 것, 항상 연휴 전에는 조정 항상 대비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폐렴에 대해서는 좀 시장을 안도시키는 말을 했는데 EU와의 유럽 무역 협상 가능성을 말을 하면서 또 하나의 불확실성 요소를 만들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국내 증시는 이제 연휴를 대비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불확실성을 함께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은 워낙에 김상현 전문가님 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거래하는 얘기를 좀 할게요. 총선 관련주들이 요즘 많이 움직였어요. 많이 네. 움직였는데 이제 사실은 설이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밥상 그 여론이라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설 바로 직전이나 설 중에 계속 뉴스가 나와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가 지나면은 조금 사그라드는 시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등하는 총선주들이나 선거주들에 너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일단 한번 드리고 싶고, 네. 우한 폐렴 관련해서 한마디를 드리면, 일단 저의 예상은, 확산될 거냐, 이제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서 바로 이제 점상을 맞은 적도 있었는데 네. 그 병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상을 항상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게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병이 더 확산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보건당국에 질문해라. 보건당국에 질문하셔야지 이거를 보건당국도 모르는 거 왜 나한테 질문을 하냐 이렇게 그쵸? 대답을 해요. 그래서 100%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확률상으로 보면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서 화장품을 팔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중국에서 이 설 연휴는 되게 큰 명절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관련주 사란 얘기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떠 있는 관련주를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후발주를 잘 찾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가능성상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했을 때 확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네. 잡았거나 혹은 잡지 않았는데 중국 당국에서 잡았다고 뉴스를 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입장이 있으니까 확산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엔 전염이 없다라고 뉴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급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떠 있는 종목은 급락이 나오면은 폭이 너무 커져요. 근데 아직 뜨지 않은 종목은 뜨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관련주가 아니에요. 안 떴잖아요. 라고 하면서 잔잔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확산했다는 뉴스가 나면 사실 나는 관련주라니까 하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떠있는 종목은 오히려 비중을 줄이실 때고 후발주들,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후발주들 위주로 만약에 넣으시려면 아까 김상현 전문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해지 차원에서 넣으시려면은 후발주들을 조금 여러분 찾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차라리 상관이 없어요. 네. 별 생각 없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윗골에 물리셨던 분들은 하한가 한 번 맞으면 마이너스 30%예요. 근데 아직 뜨지 않은 종목은 빠져봐자 2, 3%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폐렴 관련 종목을 가시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떠있는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이후에 총선 이슈가 다시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총선 관련주 비중을 줄여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또 폐렴과 관련해서는 폐렴이 물론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미 떠 있는 종목들 말고 좀 후발주자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의견 오늘도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목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고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추천주와 공략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럼 먼저 고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마다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리스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월 23일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종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총 9개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단과 똑같은 번호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퀴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 K로 시작하는 K땡땡땡땡땡 이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K로 시작하는 종목도 역시 적지가 않죠. 그리고 또 영어라서 생각이 바로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 있을까요? 일단 K를 검색창에 치시면은 네. 뭐 ETF나 ETN 같은 것까지 쪼록 딸려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뭐 주식으로 맞춰놓지 않으면은 뭐 관련 종목처럼 많이 나올 게 있을 거예요. 주식이 아닌 것들도 네. 나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이 종목은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전자결제. 한때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핫했고 최근도 사실은 옛날에는 어떤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랬다면은 지금은 현실화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 배달 문화가 이제 저희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항상 배달을 많이들 시켜 먹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전화해가지고 카드기를 가져오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현찰 박치기 네. 해가지고 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이제 전화도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결제도 하고 옛날에 물건 사러 갈 때는 뭐 마트라든지 또 백화점이라든지 저기 가산동 가면 많잖아요. 아울렛 같은 어디요? 데들도 많고 네. 그런 데서 이제 직접 가서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즘은 인터넷 쇼핑도 워낙에 발전을 해가지고 그쵸.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면 알만한 종목들이 좀 많지 않은가. 저도 물론 제가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전자결제를 많이 합니다. 어떤 데 하세요, 보통? 뭐 민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민족이라든지 뭐 그런데 네, 먹는 네. 거 위주로 어제도 물론 주문을 했습니다. 요즘은 너무 잘 나와요. 그쵸. 너무 잘 나오고 배달비 그가 나오는 데들도 있지만은 싸고 옛날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짜장면집 외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족발집이 넘버 2였는데 족발집에 네. 시키면 족발은 맛이 없고 돈가스하고 파전하고 이런 걸 줘요. 그쵸. 결국은 족발은 맛이 없어요. 항상 양만 많이 왔는데 네. 요즘은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별게 다 있죠. 그렇죠. 게장도 있고 좀 함박스테이크도 시켜 먹고 고기도 신기한 게 삼겹살을 시켜 먹는데 식었는데도 쫄깃해요. 그래서 좋은 배달 음식들도 있고 네. 또 배달 물건들도 많이 쓰는 그 전자결제와 관련되는데 K로 시작하는 종목이면은 주식판에서 다리 좀 떨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 한때 테마골 형성했던 그 종목입니다. 네. 아니, 어떤 종목이든 어떤 힌트든 왜 자꾸 먹는 걸로 연결되는지 잘 이거 모르겠는데. 오해가 점점 쌓일 것 같습니다. 별로 안 드신다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밥 한 공기를 잘 못 먹는 사람입니다. 그럼 김치는 100포기를 드시고. 그러니까 김치 야채 위주로 먹죠. 그래서, 야채 그런데도 위주로. 불구하고도 그래서 그런 네. 말 있잖아요. 소가 풀만 뜨는데 살이 찐다고. 코끼리, 그런 거 코끼리 비슷한 또. 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일리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자,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요즘에 이제 인터넷 쇼핑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나요? 저는 쇼핑보다는 전자결제를 다른 곳에 쓰죠. 어디? 삼성페이라든가 이제 그런 데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쇼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런가요? 근데 쇼핑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보통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거를 네. 매장에서 보고 인터넷으로 사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좀 쌀 때가 많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마트 안 가고 이제 배달도 많이 시켜서 싹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네. 것도 많이 쓰니까 점점 이 전자결제 시장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종목 힌트로는 먼저 전자결제 관련주, 대표적인 관련주다라는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K로 시작하는 게 또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때 1만 원대 종목이니까 좀
여러 군데 막 찾아도 좀 솔직히 찾기 힘듭니다. 솔직히 네. 최근에 저희가 좀 정답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아, 네, 정말요? 저희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정답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네. 사실 저도 이 종목을 어떻게 힌트를 드릴까 했을 때 1번 전자결제 관련주, 2번 코스닥 1만 원대 선을 와 어떻게 더 힌트를 줄 수 있을까 네. 이 종목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2번 힌트 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KG 그룹 회사고요. KG그룹에 있는 회사고 이 가족 중에 이 모빌리언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이 모빌리언스가 형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종목 KG그룹사의 전자결제고 모빌리언스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이제 정답률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네. 정답자가 없으면 이제 오답자로도 받아야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답자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저희 전문가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은 네. 제가 그 말씀드렸죠 풋크 이 정도 하면은 일주일 상품권 네. 그리고 아주 현웃이 터졌다 그러면 2주일 그리고 2주일. 제가 대굴대굴 앞구르기를 할 정도다 그러면 저희 VIP로 모시겠다 제가 어차피 신체 구조상 앞구르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은 모시겠다 그래서 재미있는 오답도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웃음이 약간 까다로우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해프입니다. 해프세요? 쉬운 남자니까요. 네. 많이들 보내주시면 아주 쉽게 웃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정답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답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상품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만 재밌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거 정답 맞추신 분들보다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충분히 많이 드릴 수 있죠. 거의 그쵸, 저희 뭐 그쵸. 시원시원하게 설을 연휴기도 하니까 네. 시원시원하게 뭐 예를 들어서 KG 인이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오타로 오타로 생각되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그냥 오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쵸. 재밌게 뭐 KFC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들었는데 만약에 표정이 정색을 할 정도다. 네. 그럼 제가 바로 이제 들고 저기 PD님 저기 수신 거부 해주세요. 수신 거부 해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잘 생각을 하셔서 보내주셔도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단순한 실수 말고 약간 여러분들의 위트를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힌트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퀴즈 K로 시작하는 K 땡땡땡땡땡 6글자죠. 6글자 이 퀴즈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총 3가지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자결제 관련주다. 두 번째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1만 원대 종목이다. 세 번째로는 KG그룹의 계열사인데 형제그룹이 KG모빌리언스다. 이 종목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 중에서 정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퀴즈 힌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7번 K로 시작되는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 고수의 픽 리스트에 이 종목 말고도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또 저 아까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307님께서 보내주신 JTC이고요. 매수가는 10,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오래전에 샀는데 이게 잘 안 올라온다고 답답하시다고 하시고요. 10,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최근에
한일 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못 간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뭐 크게 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이미 하락하기 전에 이미 하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미 너무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추가 하락은 아니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차피 이 회사가 이제 일본을 방문하는 방일 여행을 상대로 이제 사후 면세점 같은 걸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못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올라가면 10,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올라가면 충분히 올라가고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가 더 소묘가 될지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 현재 가야 될 자리 지금 잘 못 가고 있어가지고 이 매물을 소화를 한번 하고 가야 돼요. 그 매물대가 주로 어디 모여 있냐면은 대충 한 10,000원,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9,000원대에서 10,000원대가 그 매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힘이 있거나 테마로 엮였거나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터뜨리면서 뚫고 날아가요. 근데 그런 이슈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한 폐렴 같은 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확산이 되거나 이런 뉴스들이 나와버리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차트가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 야금야금 매물대를 먹어가요. 네. 먹다가 어느 정도 먹었다 그러면 슬슬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먹다가 먹는데 실패하면은 아래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슈팅이 나오거나 하면은 위로 더 솟구쳐 올라가고 10,000원 이상 뚫어 나갈 수 있는데 그 9,000원에서 10,000원대의 벽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시간은 분명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점, 그 점은 인지를 하시고 네.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종목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손절가를 정해 놓으신 것도 중요한데 손절가를 잡으면은 굳이 잡는다면은 뭐 짧게 잡으면은 한 7,200원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런 종목은 시간을 정하세요. 차라리 내가 이거 한두 달만 더 보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하고 그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만약에 팔고 나서 한 석 달 후에 봤더니 슈팅이 나와가지고 정말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미련 없이 던질란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던지시는 게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가격폭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좀 지속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은 뭘 샀어 손실이 나면은 손실을 복구하고 본전이 나오는 거 수익을 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시간 가치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시간 가치를 짧게 잡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대로 매집도 안 된 상태에서 뭐 갑자기 날아가는 것도 문제고 너무 오래 이끌려가지고 나중에 본전을 찾았는데 예전에 그런 분들 계셨어요.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 중에서 본절이 왔대요.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벌써 2, 3년 후에 본절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은 결국은 손실인 거예요. 네. 그런 지점이 있다. 그래서 손절가는 물론 한 7,200원 잡으시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조금 제 생각에는 시간을 정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슈팅이 나오면 충분히 10,000원대 이상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면은 10,000원대 노리시고 가시면 안 돼요. 한 15,000원대까지는 뭐 노리셔야지 인건비가 나오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7,2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10,000원 이상까지는 가능한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시간을 좀 정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1835님께서 보내주신 후성이고요. 8,6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리고 올해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결론부터 올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자체가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주기도 하고,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시장 안 좋을 때마다 반도체 종목들 좀 조정 나오거나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것들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랑 같은 의견으로 일단 지금 후성 올해는 괜찮다라는 먼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간략하게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부터 좀 바로 잡아 드릴게요. 손절가는 이제 손절가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죠. 지금 8,650원을 사셨는데 한 8,700원 정도 이전에 횡보할 때 한참 머물거렸던 그 가격대를 지금 이제 엄버 뚫고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 부분을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8,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700원 조금 넉넉하게 봐서 8,500원까지 그러니까 조금 나눠서 매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왕이면 8,700원쯤 되면은 조금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 8,500원대는 무조건 다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그래도 좀 더 희망적인 게 매물대를 한번 뚫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상승 쪽에 더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이 종목을 좀 단기로 본다라고 하시면은, 단기로는 한 9,700원, 이것도 그 완전 단기는 아닙니다. 좀 그래도 한 스윙으로, 이번 상반기 안에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한 9,000원, 9,700원, 800원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한 11,500원, 이렇게 잡고, 제시하시면 종목을 좀 잘 고르셔서, 수익 나시는데 충분히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후성 올해 전망 괜찮다고 합니다. 손절가는 8,700원에서 8,500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9,700원 그리고 목표가 11,5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종목 4834님께서 보내주신 효성이고요. 매수가는 83,3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 배당금 때문에 들어갔다가 지금 울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분은 제가 하는 7시 신대가의 투자 비법을 보지 않으신 분이다. 네. 왜냐하면 제가 배당락이 벌어지기 전에 배당주를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배당주를 노리고 배당금을 노리고 하는 거를 저는 솔직히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배당금 받는 것만 생각하시고 배당락을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어차피 이전까지 배당 성향에 따라서 배당락이 바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 또이또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금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급 때문에 그 상승을 노리고 잠깐 상승분에서 팔았다가 기준일 배당락이 나오기 전에 팔고 나오는 게 오히려 수익이 나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다르게 그 배당을 자주 하지 않잖아요. 네. 배당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별로 배당을 하거나 뭐 월별로 배당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이 발생을 해도 배당락이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대부분이고 안 하는 데들도 있고 안 하는 데들도 있고 뭐 돈 없어서 안 하는 데들도 있고 뭐 분기별로 하는 경우는 뭐 잘 없죠. 반기도 뭐 있을까 말까 이렇기 때문에 배당락이 발생을 하면 배당락을 회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쯤 되면은 항상 다들 우리 저 같은 이제 경제 방송 나오는 전문가들이 배당주를 준비하라고 하지만 배당주는 학시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안 보셨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네. 앞으로 효성은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 전에 한번 급락이 나왔던 자리를 다 메우고 올라갔어요. 다 메우고 올라갔기 때문에 소위 이제 급락이 너무 빠르게 나왔을 때 손실봤던 큰 손님들도 이미 본절 이상에서 다 털 수 있는 자리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지지해주던 자리 장기 입형대 자리를 이미 오늘 그 며칠 동안 이미 오늘이 아니죠. 벌써 몇 거래일입니까? 한 20거래 가까이 깨고 내려와가지고 하방으로 잡혀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주식이라는 게 시가총액이 크고 덩치가 클수록 방향을 돌리기가 힘들어요. 상승으로 갔을 때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으로 갔을 때 천천히 상승으로 밀고 올려가지고 이 상승이 추세가 꽤 오래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은 덩어리가 크니까 어느 정도는. 네. 근데 마찬가지로 한번 터닝이 돌아가지고 하락 쪽으로 살짝 방향이 돌리면은 다시 어떠한 모멘텀이나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은 슈팅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리를 만약에 비중이 한 20%신데 정리를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지금 현재가가 현재 있는 7만 3,000원대, 72,000원대, 72,000원대가 거의 손절가 레벨이거든요. 네. 여기까지도 깨지면 사실은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회사가 실적도 좋아요.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회사 주식 사는 게 아니고 나한테 수익 낼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왜 하세요? 그러면은 저 삼성전자가 너무 좋았어요. 차라리 저는 뭐 어떤 뭐 연예인 팬이라서 동방신기 팬이라서 난 SM 주식을 사겠습니다. 이런 건 차라리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수익을 내려고 다 돈 벌려고 한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회사의 종목이라도 일단 슈팅이 나오고 하락 추세면은 일단 비중은 좀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손절가 대충 한 72,000원까지만 짧게 잡으시고 그거 깨지면 최소한 반이라도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7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효성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0601님께서 보내주신 아남전자입니다. 매수가는 3,3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상담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남전자는 지금 테마가 좀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하만 때문에 하만이 삼성전자의 인수가 되면서 관련된 테마. 그래서 보시면 아남전자가 이제 하만에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관련주다, 테마주다 이러고 나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뭐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올 때 좀 올라오고 외국인 빠지면 떨어지고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하방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아직 이거는 지금 매수가가 3,300원이면 손실이 좀 크세요. 이 상황이 지금 역전되기는 힘들다. 지금 당장 역전되기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일단 여기서 단순하게 패턴적으로만 보면은 여기 2,200원까지 하락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락이 워낙 강하니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추가 매수도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손실을 줄이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시마다 이제 매도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매도하실 만한 가격대는 한 2,500원쯤에 먼저 한번 권유를 좀 드리고요. 만약에 2,500원 이상 올라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나머지는 2,800원 정도에 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근데 이거 떨어지는 거 이번에 무작정 버티면은 이 3자가 2자까지 하는데 이 2자가 1자까지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반드시 손절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손절할 만한 가격대는 1,900원대. 그러니까 목표가는 2,500원, 2,800원 두 개 나눠서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1,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남전자 좀 움직일 이슈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1,20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반등시마다 매도하는 전략을 짚어주셨는데 2,500원에서 한 번, 2,800원에서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은 손절가는 1,9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8721님의 이마트 한번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3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매도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실적이 좀 안 좋긴 해요. 안 좋긴 한데 일단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심지어 아까 이제 효성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효성 제가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장기 입형 때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은 꽤 많이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코스예요. 장기 입형 때에서 한번 지지를 줬어요. 그런데 다시 지지를 줘야 될 자리에서 한 20일 머물고 있다가 깨지니까 주르륵 하고 밀리고 내려와요.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를 지켜준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일단 큰 문제는 뭐냐면 비중이 너무 커요. 네. 50%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승부를 좀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오셨다면 여기서부터는 본인 매매 포지션이 중요해요. 이마트라는 종목이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대형 주기도 하고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생활 속에서 느끼기에도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뭐 sức 배송도 그렇고 네. 또 요즘 그 만남회관장에서 나와가지고 양미리도 팔고 네. 이런 것도 이렇게 광고도 하는 것 측면에서 성장성들도 좀 있다. 딴 데하고 좀 다른 뭐가 있구나. 그래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예 길게 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손절가를 짧게 한 10만 원대 길게 놓는 거죠. 10만 원대까지 한번 놓고 아예 난 장투로 가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어차피 내수주기 때문에 그렇게 막 뭐 수출 현황이나 이런 거에 엄청난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예 길게 놓고 보실 거면은 손절가 10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 정말 꿋꿋하게 끌고 가셔도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장기가 많이 빨았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한번 돌릴 수도 있는 자리다. 그래서 손절가를 10만 원 잡고 좀 길게 보시라는 말씀이고 대신 엄청나게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다른 종목들 지금 비중이 50%니까 남은 50%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이 종목의 비중을 조금씩 교체를 해가면서 비중을 살살살 줄여가면서 전체 계좌를 올리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장기적으로 선절가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비중을 그래도 조금씩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마트까지 오늘 총 5가지 종목 상담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1월 23일자 오늘의 고수에픽 퀴즈 답을 한번 들어볼 시간입니다. 7번 K로 시작되는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종목 정답 뭘까요? KG 이니시스입니다. 네, KG 이니시스였습니다. KG 이니시스는 예전에 이제 전자결제 테마주들을 한번 움직였을 때, 재미를 좀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름은 뭐 들어보셨을 만한 네. 그런 종목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이 건물에도, 네. 역시, 가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일단 저희 검색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매수가하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7,50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매수가가 16,500원까지 좀 내려오고, 내려오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셔라 해서 매수가 16,500원에 목표가 19,000원, 손절가는 한 15,000원 정도 잡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리가 어떻게 되냐?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한 이 중단 라인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이 정도의 매수를 하시고 손절을 이 정도에 잡으시고 목표는 그 다음에 앞에 있던 고점 정도 레벨로 잡으시면은 되겠다라고 한 이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걱정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너무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16,500원까지 안 가고 저희가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말씀드렸던 모나리자, 또 머큐리, 뭐 KM 너무나 급등을 해가지고 그런 걱정이 조금은 되지만 네. 그래도 날아간 건 내 거 아니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전자결제 앞으로도 조금 더 이 시장이 커질 가능성도 높고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가는 조금 빈도가 저도 이제 귀찮아서 좀 줄갑니다. 줄어들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김상현 전문가 얘기한 것처럼 삼성페이 이런 것들도 또 다른 먹거리,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조금 더 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KG이니시스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KG 이니시스였습니다. 매수가 16,500원,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정답자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202, 6116, 3306, 6153, 그리고 8330 다섯 분께서 퀴즈를 맞춰주셔서 저희가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안타까운 게 영어가 KG가 대문자잖아요. 예. 근데 소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소문자까지 많다고. 받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문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앞으로도 그럼요.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소문자 대문자로 잘 구분을 해서 보내주시면 어쨌든 정답을 KG 맞출 입장도 있겠네요. 네, 정답을 맞출 기회도 있고 이제 회사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네. 보내주시면 되고 또 한글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런 분들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923님께서는 한글로 KG 이니시스라고 보내주셨는데 전문가님이랑 앵커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아하, 달아주셔서 그런 건 또 이제 또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죠. 그쵸. 왜냐면 힌트가 영어 K로 나가는데 굳이 네. 한글로 써주신 이유는 없지만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이영재 전문가님 잘생겼어요 이런 거 보내면 바로죠. 그건 그냥 뭐 하이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그럼요. 고스로만 하이패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앞으로 이런 꿀팁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도 이렇게 퀴즈 계속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조 고수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중저가 요금제를 알뜰폰부터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신년 간담회에서 5G 대중화를 위해 네트워크 품질 제고와 함께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의 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저가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부터 출시하도록 한 다음 이동통신사로 확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5G 3대 패키지 정책을 위해 6,500억 원 규모의 공공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해 민간과 함께 3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인공지능 혁신 성과를 위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방,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보금자리론 금리가 소폭 상승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2월 금리가 0.1%포인트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5%에서 2.75%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아낌이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4%에서 2.65%입니다. 공사는 최근 시장 조달 비용이 올라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폴더블폰이 줄줄이 출시되면서 폴더블폰 대전 2라운드가 개막합니다. 오늘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월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언팩 행사에서 조개 껍질 디자인의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을 공개합니다. 제품은 갤럭시 폴드보다 디스플레이를 소형화하고 일부 사양을 낮추어 가격대를 대폭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갤럭시 폴드가 국내 5G 모델로만 출시된 것과 달리 갤럭시 Z 플립은 LTE 모델로만 나옵니다. 앞으로 모토로라와 화웨이 제품도 출시돼 폴더블폰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가격은 100만 원대 중반으로 갤럭시 폴드보다 100만 원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쟁작인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폰과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 지분을 처분하고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해 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엘리엇이 가장 최근에 밝힌 지분 규모는 현대차 3%, 현대모비스 2.6%, 기아차 2.1%입니다. 엘리엇 변수가 사라지면서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미래차와 모빌리티 사업을 향한 중장기 투자를 확대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독립 법인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2월 24일 전기차 배터리 독립법인 추진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해명 공시의 재공시입니다. LG화학은 당사는 전지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품에 기후변화 관련 관세인 탄소세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우한 폐렴의 발병지를 한시적으로 봉쇄하는 총력 대응전에 들어갔습니다. 우한시 지방정부는 대중교통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KT는 글로벌 가상화 솔루션 업체 VM웨어와 함께 기업 시스템 재해복구 서비스 VM웨어 클라우드 재해복구를 출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태영그룹은 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아들 윤성민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된 바 있는데 이번 지수사 체제 전환으로 2세 경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목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매일 오전 8시 50분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히든 종목들이 올라오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얻고 싶은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번호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